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좀 감명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김창익 작가라는 분인데 이 영상에서 화폐 시스템이 바뀌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말씀인데 기존에는 그 법정화폐의 시스템이 계속 화폐를 더 유통량을 증가시키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그 시스템으로 경제의 그 화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먼저 그 화폐 공급이 될 때 먼저 중앙은행 가까이 있어가지고 먼저 대출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서 그 돈으로 먼저 다른 자산을 싸게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 게임이 계속 되다 보면 중앙은행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정 소수들만 그 부를 계속 독점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자산을 계속 대출을 늦게 받아서 늦게 사잖아요. 그러면 이미 비싼 자산이 비싼 값이 된 자산을 비싸게 주고 사다 보면은 그 먼저 대출 받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버는 구조고 나중에 산 사람들이 계속 돈을 잃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가 계속 될수록 이제 빈부 차이는 심화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어느 나라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 문제 의식을 느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에 만들었고 이제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고 다만 이제 2140년까지 채굴이 되면서 조금씩 그 유통량은 늘어나긴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의 구매력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이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화폐 가치가 막 지금처럼 문란하게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을 때는 그 시대에 저는 어려서 제가 그때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빚을 내는 것을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빚 내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그 사회 풍조가 있었고 착실하게 이제 저축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은 뭐냐면 그냥 비트코인을 착실하게 모아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비트코인의 이제 구매력이 상승하면 그 구매력 상승분에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제 생각에 약간 과도기예요. 과도기라는 거는 지금은 먼저 대출을 땡겨서 자산을 사는 사람이 부자 되는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대로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의 어떤 그 과도기적 지점이기 때문에 오태미는 이미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서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부자가 되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트모빅을 만들 거다 이렇게 좀 합리화를 하지만 제 생각에 끝나지 않았고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억을 가든 20억이 가든 그때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근데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잔머리를 굴리자면 지금은 대출을 땡겨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출을 자신이 감당할 수준만 된다고 하면은, 왜냐면 지금 현재는 대출을 땡겨서 자산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몇십억을 가면서 된 이후에는 그냥 대출을 땡겨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나지는 있겠지만 크진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대출 땡겨서 비트코인 사는 건 효과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10억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대출 땡겨서 비트코인 사는 효용 이익이 10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출 땡겨서 산다는 의미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대출을 해라 이 말은 아니고 대출이나 투자는 다 본인이 결국 판단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남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 이제 부자가 되는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는 게 어느 시기가 되면 끝났다 그런 건 없고 지금 시기에 있는 분들이 유난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지금 시대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입이 꾸준하게 있고 비트코인을 점차 알아가고 있고 예전에 신용화폐에 이렇게 대출을 땡겨서 먼저
자산을 사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임에서 이제 앞으로는 성실히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임으로 룰이 바뀌고 있던 찰나에 그 마지막 룰을 땡겨서 앞으로 올 그 룰에 대비한 그 화폐를 많이 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좀 다른 분들에 비하면 행운이거든요. 뭐 그러면은 뭐 2012년, 14년에 요태민처럼 비트코인 50만 원 할 때 엄청 땡겨서 산 사람은 더 이득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뭐 내 돈 50만 원 들여서 비트코인 하나도 사는 것도 사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두룩 할 텐데 무슨 그때 대출을 땡겨서 샀겠어요. 세상에 몇 명이나 샀겠어요. 그냥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나 여기도 괜찮나 보다 하고 좀 샀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런 케이스를 굳이 내가 가져와가지고 나의 그 지금의 그 상황과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손해봤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비트코인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그냥 그분들이 운이 좋았던 거고 그분들이 뭐 그만큼 재산이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고 그냥 그분들의 복인 거죠. 근데 내가 그 뛰어나게 억수로 운이 좋았던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운이 나빠 보이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억수로 운이 좋은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저를 비롯한 비트코인을 먼저 좀 이해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역시 판단을 본인이 하시고 이제 덧붙여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이 뒤는 더 안 들으셔도 되긴 한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SC 스탠다드 차타드 여기가 SC 제일은행이잖아요. 그 외국계 굉장히 큰 기업 은행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편인데 대충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도 연말에 한 10만 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네, 거의 맞았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지금 전망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퇴임 전에 50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얘네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막 저희들처럼 그냥 예상으로 막 이렇게 찔러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약간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이제 국부펀드 그리고 그 회사들 상장 회사들에서 이제 매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국부펀드와 다른 그 상장 회사들의 폭로를 불러일으키면서 앞으로 그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가격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여기는 좀 중요해요. 전망하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2025년에는 20만 달러, 2026년에는 30만 달러, 2027년에는 40만 달러, 2028년까지 50만 달러까지 여기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꾸준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게 이제 저희는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랬기 때문에 26년에도 약 1년 정도의 그 장기간의 폭락을 겪은 다음에 27년부터 점차 회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어느 시점이나 내년 초 어느 시점에 고점에 다다랐을 때 매도를 해서 이제 저점을 잡아서 다시 비트코인 기술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겠다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거 잘못하다 삐끗하다가는 이거 오히려 개수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제가 주변에 27년 초부터 사면 된다고 했던 그 지인들한테도 이게 지금 그냥 그렇게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꾸준히 사야 될 것 같다고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1억 5천이지만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신고가 찍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그 대중들은. 그래서 아무튼 꾸준히 사야 된다고 뭐 저도 미래를 100%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사라고 막 이렇게 매달려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지금 이럴 가능성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지금 유튜버들 대다수는 지금 뭐 신민철 작가나 강원국 작가나 아무튼 저기 트레이드 박이나 막 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매수하겠다고 지금 막 눈에 불심지를 켜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알트코인 시즌도 온다고 막 하고 근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점차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국부펀드나 상장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것들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매도를 언제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휩싸이다 보면 거기에 이게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팔아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스스로 하게 되고 팔 수가 있거든요.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상태에서 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90을 넘어갔을 때는 저도 팔 의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포모를 느끼면서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팔아서 30 이하 공포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또 과매도 상태, 공포에 질려서 너무 싸게 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사면 좋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좀 꾸준히 저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돈이 좀 필요해서도 그렇고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70을 넘었을 때는 어차피 탐욕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팔았단 말이에요. 생활비로 쓰려고 팔고. 그러면 이게 그 돈이 생기면 제가 그거를 잘 킵하고 있다가 공포 탐욕 지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공포 구간에서 사면은 제가 이득인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약간 돈이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타일을 잘 아셔야 돼요. 돈이 가지고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면 오히려 그때 익절한 돈이 내가 공포에 사야 되는데 그동안 뭐 이것저것 사고 또 돈이 있으면은 필요 없던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눈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서 내가 정말 이악 물고 해서 부자가 더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 그 소비 패턴을 봤을 때 내가 소비를 잘 하는 그런 성향이 나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정립식으로 그냥 쭉 가는 게 더 현명한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해서 좀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기관들이 지금 보면은 올해 5월 달에 지금 그 공개를 하면서 그 내역들이 나타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월 1분기에 1, 2분기면 이제 3월까지죠. 3월까지 스트래티지 여기 스트래티지는 마이클 셀러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 그 상장 회사인데 비트코인만 계속 사는 회사예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팔지 않을 회사예요. 만약에 그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 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면 굳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회사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를 산다는 거는 곧 이제 비트코인을 산다는 의미이고 비트코인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매수자들이 비트코인 대신에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보면 이제 스트래티지 지분 보유를 늘리면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량을 늘린 곳들이 있는데 그 곳들이 보면 노르웨이의 그 연금 펀드나 스위스 중앙은행 여기는 이제 스트래티지 지분을 간접 보유량을 통해서 700개씩 늘렸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국민연금하고 한국투자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스트래티지 보유 지분을 늘리면서 7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제가 추가로 확보했다는 건지 이번에 샀다는 건지 모르겠고 미국 주정부 연금에서 1000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 기관하고 이제 여기는 상장사들은 안 썼지만 상장사들도 계속 조금씩 20개든 10개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꾸준히 트럼프 퇴임 전까지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한 50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죠. 5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7, 8억 할 거예요. 그러면 왜 기관하고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을 조금씩 담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